국내 작가적 유정 소설종의 기원. 유진이라는 26세의 남자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그는 간질병 환자로 가끔 환각 상태로 발작을 일으키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빠진다. 어느 날 아침에 깨어보니 어머니가 피를 흘린 채 거실에서 쓰러진 것을 발견한다. 어머니는 왜 죽어 있는 걸까? 유진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가면서 어머니의 죽음을 추리해 나간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떠올려 본다. 어젯밤 역시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았다. 사인회 중간에 빠져나와 집에 도착한 게 8시 55분이었다. 평소라면 입도 대지 않을 술, 그것도 소맥으로 서너 잔을 마셨고 달아오른 얼굴을 식히고자 버스 승강장에서 집까지 비를 맞고 걸어온 참이었다. 덕택의 열기는 가셨으나 기분 좋은 취기는 남아있는 상태였다. 아니, 어쩌면 기분 좋은 수위를 조금 넘었을지도 모르겠다. 현관문 도어록 뚜껑이 올라가 있을 땐 내렸다 다시 올려야 작동한다는 사실을 깜빡한 걸로 봐서 그 바람에 무려 20분 동안 대문과 대책 없는 대치를 벌였다. 일단은 위험 사인이 포착되었다. 주인공 유진이 술을 마신 것이었어. 유진은 간질병 환자였기 때문에 술은 금기사항이야. 강력한 발작 유도 물질이었거든. 자기 집 도어록을 못 열 정도였으니. 하긴 모나도 오랜만에 집에 들어갈 때면 가끔씩 도어록에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술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가끔은 이성을 잃게 만들거든. 책상 앞에 이르자 몸이 알아서 걸음을 멈췄다. 책상 너머 테라스 유리문 안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염소뿔처럼 곤두선 머리칼, 껍질이 홀랑 벗겨진 것처럼 시뻘건 얼굴, 흰자위만 불안하게 번득거리는 눈, 시각적 충격으로 정신이 다 아득해왔다. 저 시뻘건 짐승이 나라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유진의 몸이 시뻘겋게 피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야. 한 번씩 나도 유리에 비친 나 자신에 놀랄 때가 많아. 이렇게 주름이 많은 게 나였어? 머리카락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등등.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때를 놓치지 않고 머릿속 천군이 달착지근한 대안을 내놓았다. 아무 문제도 없어. 이건 진짜가 아니야. 그러니 어머니가 나오기 전에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들어누워 한숨 더 자라고 자고 일어나면 평소와 같은 아침을 맞게 될 테니까. 안 되지. 백군이라 부르는 머릿속 현실주의자가 입을 열었다. 상황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호도하면 안 되지. 확인해야지. 이게 정말 꿈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 모양 이 꼴로 잠에서 깨어났는지 알아내야지. 꿈이라면 그때 돌아가서 자도 늦지 않잖아. 인생은 항상 천군과 백군의 싸움인 것 같아. 장밋빛 이상을 쫓는 천군과 현실을 강조하는 백군의 전투다. 작가도 유진의 내면을 천군과 백군에 비유하면서 그의 심리를 묘사해 나가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천군에 가까운 것 같아.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거든. 그래야 일단 내 맘이 편해. 어민이는 왜 죽었을까? 유진은 어머니 죽음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시간 순서대로 마치 자신이 형사처럼 꼼꼼히 묘사해 나간다. 나는 기억을 어젯밤 자정으로 되돌렸다. 가장 명확하게 기억하는 시점, 기억의 마지막 지점, 안산행 막차에서 내린 여자를 본 방조제 횡단보도 앞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집까지 거리는 2km 남짓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였다. 걸어서 20여 분, 걷다 뛰다 하면 15분 줄, 곧 뛰면 10분쯤 걸리려나. 기억하는 대로 집까지 날아왔다면 12시 10분경에 동출입문을 통과했을 것이다.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시간까지 합해 12시 15분이면 현관 앞에 도착했을 테고, 기억과 달리 걸었다고 해도 12시 30분을 넘기진 않았으리라. 12시 30분경에 거실로 들어오는 나, 1시 34분 이후 거실과 주방 사이에서 죽은 어머니, 무슨 탐정이 따로 없네. 완벽해. 시간을 분으로 쪼개서 어머니가 죽은 원인에 접근한다. 유진과 혜진의 관계. 혜진이는 유진의 친형이 아니다. 혜진의 할아버지가 죽고 혼자 고아로 남게 되었을 때 유진의 어머니가 입양을 했다. 둘은 마치 친형제처럼 자랐다. 혜진은 영화 과외의 연출부 스텝으로 일하던 중 유진에게 저녁 노을을 보여주기 위해 촬영장이 있는 섬으로 초대한다. 바로 이거였어. 내내 덮어쓰고 있던 재킷 후드를 벗고 혜진을 마주봤다. 녀석의 눈이 노을 속에서 배시시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미소가 나를 위한 선물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하염없는 두려움을 내 피 속에 쏟아넣는 사람이라면 혜진은 내 심장에 노을 같은 온기를 불어넣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내 편이라고 말해주는 존재였다. 참담하고 추웠던 그날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러리라 믿고 싶었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나도 누군가의 심장에 노을 같은 온기를 불어넣어 볼까? 뭐 어렵나? 미소만 잘 지어주면 되네. 유진은 어머니와 혜진을 비교하면서 혜진을 항상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어머니는 적군이고 평범한 인간은 시간당 평균 18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솔직에 취약점이 있는 나는 평균보다 수치가 좀 높을 것이다. 수치의 우위만큼 솜씨도 능란하다. 마음만 먹으면 이야기는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 집에 휴대전화를 놓고 왔는데 내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 오전 내로 학과장한테 보내야 할 자료도 있고 오늘 합격자 발표 날이라 게시판도 체크해야 하고 시간당 18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정말인가요? 혜진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은 아들 친구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나와 혜진이 친구가 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다. 내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녀석이 내 경기를 보겠다고. 수영장에 찾아왔을 때에도 녀석이 나를 끌어안고 우승을 축하할 때에도 내가 주인공인 모든 순간마다 어머니는 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없이 부드럽고 온화한 눈, 어린 시절 익히 봤던 눈, 죽은 형을 바라보던 바로 그 눈으로. 규칙에는 예외가 있었고 예외는 곧 규칙이 되었다. 어머니에게 아들은 나 하나였다. 그것은 규칙이었다. 예외였던 혜진은 2등의 3월 어머니의 양아들이 되어 형의 자리에 연착륙했다. 예외가 새로운 규칙이 된 셈이다. 유진이 어머니에게 심한 편견을 가졌던 이유가 나오네. 어머니의 행동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거야. 유진이 너는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될 놈이야. 죽창을 날리는 듯한 말이었다. 나는 목을 깨인 짐승처럼 바르작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때 끝냈어야 했어. 어머니는 어느새 내 가슴 밑에 와 서 있었다. 날 선 도끼 같은 눈으로 나를 쪼갤 듯이 노려봤다. 그때 죽었어야 했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내 손으로 해. 어머니는 앞을 가로막으며 내 정면에 섰다. 내 손목을 낚아채서 당신 가슴으로 잡아당겼다. 내 눈앞에서 내가 보는 데서 해. 면도칼의 손잡이가 내 소나기로 밀려들어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뿌리쳤다. 비로소 내가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 알아차린 것이었다. 왜 무섭대? 억울할 거 없어. 너 가면 나도 갈 테니까. 수천 개의 감각들이 느릿느릿 나를 통과해갔다. 머리를 얼리는 한기, 내장을 뒤틀며 맹렬하게 번지는 불의 열기, 신경절 마디마디에서 폭발하는 발화의 전율, 규칙적으로 뛰는 내 심장 소리, 왼쪽에서 출발한 칼날은 삼시에 오른쪽 귀 밑에 이르렀다. 벌어진 턱 밑에선 뜨거운 피가 왈칵왈칵 솟구치면 내 얼굴과 계단 찬 벽과 바닥을 뒤덮어버렸다. 유진이는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그날을 회상하였다. 근데 어머니도 너무한 거야. 결국 그렇게 심한 말을 해서 아들을 자극한 거야. 유진은 쓰러진 어머니에게 26해 동안 아들의 인생을 쥐고 흔든 끝에 마침내 통째로 삶아 드신 기분이 어떤지 묻고 싶다고 했다. 유진이는 집안의 핏자국을 지우다가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한다. 12월 9일금.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새벽 2시가 되도록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는데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분명히 봤는데. 춥고 무섭고 끔찍하다. 이제 유진이는 자신이 밤 12시에 집에 돌아온 줄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는 새벽 2시까지 빗속에서 운동화가 다 젖도록 유진을 찾아 헤맨 것이다. 도대체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사이코패스 유진. 유진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통해 자신이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어릴 적 친형인 유민을 절벽으로 밀어 죽인 것이 자신이었고 아버지가 유민을 구하려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형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일찍이 그 사실을 파악한 정신과 의사인 이모혜원은 경찰에 자수하여 유진을 격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유진의 어머니는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혜원에게 약을 처방받고 지속적 감시로 유진을 평범하게 살도록 유도했다. 자신이 감시당하고 산 이유가 이모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안 유진은 그날 집에 찾아온 이모를 죽인다.
그리고 집에 들어온 혜진에게 거짓말을 하지만 혜진은 결국 엄마와 이모의 시신을 보게 되고 유진을 패며 다음날 바로 자수를 권한다. 다음날 차를 타고 지구대로 자수하러 가던 유진은 혜진에게 바다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바다 쪽으로 차가 이동하자 유진은 혜진의 운전대를 빼서 차를 절벽으로 몰아 바다로 떨어뜨린다. 수영을 잘하던 유진은 차를 탈출하고 호떡 아저씨의 옷을 훔쳐 멀리로 달아난다. 차에 같이 탄 혜진은 익사하고 유진의 죄는 모두 혜진이 덮어쓰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다. 유진은 먼 도시의 어선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난다. 여기까지 정유정 작가의 종이기원이었습니다. 국내 작가의 책은 처음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